오버더탑 코멘트 12월 22일 질풍노도의 시대. 안녕하세요. 연말을 얼마 안 남기고 미국의 페드는 예상대로 25bp의 금리를 내렸으나 시장에는 강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채권, 주식 등의 가격들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모습이나 여전히 많은 투자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을 하는 모습입니다. 연말 연시에는 투자가들은 리스크를 들고 가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보너스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휴가를 가서까지도 시장을 지켜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상품별, 산업별, 국가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GM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주에 상하이 자동차와의 합작 투자와 공장 폐쇄를 포함한 중국 내 구조조정에 50억 달러, 7조 2,475억 원 정도 이상의 비용과 감가상각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크루즈 로보택시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딜러들의 대폭 할인으로 인해 12월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작년 12월의 13% 증가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자의 25%만이 다음번 구매를 위해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쳐 2024년 전기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 의하면 올해 초에 이미 전기차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에서 협력을 하기로 한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여기에 미쯔비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결국 일본 자동차 산업은 토요타와 이들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만의 팍스콘 또한 이 두 회사의 잠재적 합병을 협상하는 동안 닛산에 대한 관심은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닛산을 36%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합병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르노와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대표단을 보낸 후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는 팍스콘의 야망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비자 면제를 실시하자 3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49%나 급증해 819만 명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많이들 갔겠죠. 중국 정부는 내년에는 더 많은 공공 차입과 지출을 시사했으며 정책의 초점을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전반적인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애플은 오랜 파트너이자 경쟁사인 퀄컴의 모뎀을 대처할 모뎀 칩을 5년 이상 자체로 준비하여 내년 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인공지능 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중국의 파트너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에 맞서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는 최근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미국과 유럽으로의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트럼프가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의 엔비디아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 수백 명의 직원을 추가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미 GM이 크루즈 로보택시에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협력을 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8억 달러, 1조 1,596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2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이는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상품을 선적하기 위해 기업들이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차세대 칩을 공개한 후 주가가 상승했고 한국을 포함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또한 뜬금없이 많이 올랐으나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런던의 세계금융센터에서 IPO를 유치하는 위치가 쇠락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며 올해 런던의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은 약 9%가 감소하여 10억 달러, 1조 4,495억 원 정도에 그쳤고 이로써 영국은 전 세계 IPO 순위에서 4단계 하락하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같은 나라가 더 많은 IPO를 유치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된 것은 중요한 경제 지표를 내기 위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계학자들은 사람들이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설문조사는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경제 발표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믿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를 비롯한 메타,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회사의 CEO들은 트럼프에게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구글의 CEO 또한 기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의 그들이 트럼프를 대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프트뱅크가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 달러, 144조 9,5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성토하세요.